정부 여순사건위원회 위원장을 겸하고 계시는데 지난 8월 초 저를 비롯한 우리 민주당 여순사건 특위위원들과 면담해 주셔서 거듭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1년 7월 20일 우리 여순사건법이 사건 발발 73년 만에 제정이 돼서 여순사건위원회 출범하면서 우리 여순사건의 진상규명, 희생자 유족의 명예회복이 원활히 기대될 것으로 기대가 컸었습니다. 진행될 것으로 기대가 컸었는데 그런데 당장 이제 해보니까 2년이 지났습니다마는 희생자 유족의 결정보다 좀 지지부진합니다. 총 7,546건의 신고 건수 중에서 9.4%인 708건만이 현재 심의를 마쳤습니다. 현행법상 진상규명 기한은 또 10월 5일로 불과 한 달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한 달 안에 진상규명 조사를 끝내고 보고서를 작성을 시작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진상조사 기간을 충분히 연장해야 된다 이렇게 저희들은 요청을 하고 있는데 총리께서 동의하시는 거죠? 하여튼 최대한 우선 그 속도를 좀 내보겠습니다. 내보고 의원님 만족하실 만큼 그렇게 진행이 안 된다면은 그 문제도 잘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리님, 희생자 유족의 결정과 별개로 진상조사 기간은 지금부터 6개월 내에 보고서 작성이 시작돼야 되는데 한 달 뒤에 아무것도 준비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법을 개정해서 조사 기간을 연장하지 않으면 이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총리께서도 면담 때 연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셨는데 3년은 너무 길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제 와서 딴 말씀하시면 안 되죠. 네, 그래서요. 대한민국 정부 출범부터 6.25 전쟁 시기의 한국사, 전쟁사 같은 이런 그 연구 실적이 있기 때문에 연구 내역들이 좀 있기 때문에 하여튼 이런 부분들을 다 검토해가지고 기한 연장에 좀 협조를 해주시고요. 저희가 잘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법은 아니지만 시행령에 지금 희생자 유족 신고 기간이 규정되어 있는데 이 시행령의 기간도 23년 12월 31일로 만료가 돼 있습니다. 근데 현재도 지금 희생자 중에서 여순사건 지원단의 신고가 좀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행령을 개정해서 참고로 제준 4.3 사건법도 7차례에 걸쳐서 무려 23년 이상 연장을 했더라고요. 전례도 있고 그러니까 시행령 개정해서 여순사건 희생자 신고 기간도 좀 연장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럴 의사가 있으십니까? 딴 사례도 한번 잘 같이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조사 인력과 예산이 좀 부족해서 아시겠지만 현재 중앙위원회 조사 인력이 3명뿐이어서 지금 희생자 유족 결정에 지장이 많기 때문에 두 분을 새로 늘리는 예산을 확보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두 분으로는 부족하다. 제주도 7명이었으니까 우리도 좀 늘려달라 이런 요구가 많습니다. 예결위 때도 예산 때도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만 적극 좀 검토해 주시길 바라고 마지막으로 올해 10월 19일 그 76주기 여순사건 합동 추념식이 전남 보성에서 지금 개최될 예정입니다. 합동 추념식인 만큼 우리 유족들은 총리께서라도 꼭 좀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요청을 하고 있는데 어디 가실랍니까? 가급적 참석하실랍니까? 네, 가급적 참석하겠습니다. 제가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한번 차관님 어디 계신가요? 뒤에 있습니다. 총리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여순사건법 기한 연장 개정 좀 빨리 좀 해주시고요. 시행령도 좀 개정을 해서 신고기간 연장해 주시기 바라고 조직 확충을 위한 예산도 좀 특별히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우리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검찰 예산 불법 편성과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부총리님 어디 계신가요? 여기 있습니다. 국가재정법은 국가예산기금 결산 등 재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국가재정운영의 기본 법률입니다. 네. 우리 기재부 장관께서 국가예결산을 총괄하는 것도 이 법에 근거한 것이니까 이 법은 잘 알고 계시는 거죠? 네. 화면 좀 보시겠습니다. 국가재정법 6조에 본법의 적용을 받는 중앙관사에 대해서 헌법 또는 정부조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부총리님, 국가재정법에 따른 중앙관사에 해당되면서도 국가재정법의 적용을 배제받는 법률 규정이나 이런 기관이 있습니까? 없죠? 지금 아마 검찰청을 말씀하시는 그렇습니다. 검찰을 특별히 예외하는 규정이 있는가요?
저희가 법을 보기로는 정부조직법상 검찰청이 다른 외청하고 다르게 규정되어 있는 건 아마 의원님 아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법무부 장관이 다른 청과는 달리 법무장관이 검찰사무로 관장한다고 정부조직법 32조 1항 그다음에 32조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검찰청은 법무부 장관이 직접 검찰사무로 관장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그다음에 2006년도 국가재정법 제정 당시에도 사실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다가 검찰총장을 포함한다라고 했다가 이런 어떤 정부조직법의 그 정신을 담아가지고 이 문구를 논의하다가 삭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검찰청에 대해서 이렇게 인정을 하려면 이건 입법적인 그런 해결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니, 국가재정법이 재정에 관한 특별법 아닙니까? 특별법에 분명히 중앙 관사라는 것은 헌법, 정부조직법 그 밖에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이라고 못을 받고 있고, 이 중앙 관서에 검찰청의 예라는 규정이 어디가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네. 근데 없는데 엉뚱한 법을 갖고 와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의원님 정부조직법을 엉뚱한 법이라고 말씀하시는 건 저는 근데 우리가 이 국가재정법이 재정과 관련된 예결산과 관련된 특별법 아니냐 이 말이에요. 네, 물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법이 우선 적용되는 것이고, 여기에 예의규정이 없으면 여기에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과거 국회에서도 세 차례에 걸쳐서 결산심사 때 이 부분과 관련된 문제가 있으니까 시정하라고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22년 또 제가 또 예결산 위원으로 이 자리에서 당시에 우리 법무부 장관과 기재부 장관, 부총리께도 이 부분을 시정하라고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이다 이렇게 핑계를 대면서 사실상 그것을 시정을 않고 이러고 있는데, 이것은 법률가면 누구나 인정하는 딱 떨어지는 불법 행위입니다. 사례도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관사회장은 국가자정법 58조에 따라서 결산보고서를 매년 6월 말까지 기재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하면은 24년 회계연도 결산보고서 제출한 중앙관서 명단인데요. 부총리님, 네, 여기에 검찰이 빠져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논리로 펴시니까 지금 그러시는 건데요. 이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명백하게 중앙관사장에 포함된 검찰총장이 빠져 있는 것은 국가재정법 위반되는 거 아닌가요? 의원님, 예. 법률 해석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2006년도 국가재정법 당시에 저희가 속기를 갖고 있는데 국회에서 논의를 하다가 이 부분들이 결국 검찰총장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문구 논의가 삭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 국회에서 논의를 존중할 수밖에 없고요. 만약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면 입법적인 해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다면은 당시에 그 부분이 논란을 하다가 결국은 이제 해결이 안 됐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원칙적으로 법에 따라 해석할 수밖에 없지 않아요. 그럼 그 당시에 정말로 검찰청을 예외로 하려면 예외 규정을 뒀어야죠. 중앙관사의 검찰총장은 빠진다라고 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규정을 못 뒀지 않습니까? 그렇다는 것은 법에 따른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국가재정법에다 중앙행정기관장이 검찰청에 포함한다고 넣었다가 그걸 못 넣은 겁니다. 넣었다고 빼도 네, 원래 지금 그런 규정이 없어도 당연히 아까 말씀 중앙관서의 개념에 국가재정법 6조 중앙관서 개념에 헌법 또는 정부조직법 그 밖에 법률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이라 딱 못을 박았어요. 여기에 그럼 검찰청에 해당 안 됩니까? 빠집니까? 안 빠지잖아요. 여기에 보면 명백히 중앙검찰청도 포함되어 있는데 다른 예외 규정을 안 뒀다고 해서 거기 빠진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렇지만 정부조직법상 법무부 장관의 관찰사무에 정부조직법은 일반법이고 재정과 관련돼서는 이게 우선법이라니까. 네, 특별법이니까. 우선이지만 해석을 할 때 정부조직과 한꺼번에 해석하는 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여기다가 아까 네. 말씀드린 대로 이 개념을 중앙관사 개념을 정할 때 검찰은 예외로 한다고 정했어야죠. 그게 맞는 것이지 아주 인수격으로 그렇게 해석하시면 됩니까? 그 행정부에서 이렇게 저희가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건 분명히 아닙니다. 그래서 아전 인수격 해석이고 자의적인 해석이죠. 누구한테 물어보세요. 국가재정법을 들이밀면은 누가 여기에 대해서 아니라고 하겠습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부총리 기재부가 이런 권한 가진 게 다 국가재정법에 따른 것입니다. 이 법의 규정에 없는데 왜 자꾸 다르게 해석을 하려고 그러세요? 기획재정부는 정부조직법도 나옵니다.
정부조직법이 있긴 하지만은 국가재정예산 결산 뭐 이런 것들은 이 국가재정법이 직접 규제하는 법률 네, 제가 의원님의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걸 명확히 하려면 이 입법적인 논의도 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국회에서 무려 3번에 걸쳐서 잘못됐으니까 라고 시정해라고 요구를 했잖아요. 국민의 대표인 국가가 국회에서 결산 심사 때 제가 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렇게 요구를 명시적으로 했는데 그걸 무시하고 말이지 엉뚱하게 뭐 정부조직법 갖다 대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2018년, 2019년도에 결산 이렇게 했습니다. 법무부가 검찰 예산을 법무부 예산에서 분리해서 편성하도록 개선하라. 뭐 희정 요구를 했어요. 왜 그랬겠어요? 국가재정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공개리에 국회에서 법으로 뭡니까? 결의로 희정 요구한 거 아닙니까? 이름에도 불구하고 그냥 뭉갰어요. 왜 그랬습니까? 검찰이 무서워서 그렇습니까? 그렇게 핑계를 내시면 안 되죠. 과거에 국가재정법이 없을 때는 그래왔는지 모르겠어요. 뭐 외척 논리, 내척 논리 뭐 그렇게 쓸 수가 있는데 국가재정법이 제정돼서 시행되면은 그 법에 따라야죠. 과거 관행을 이 국가재정법에 위반된 관행이고 또 대통령령인 법무부 직제정에 검찰국장의 권한으로 검찰 예산 편성 집행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어떻게 상위법인 국가재정법을 위반되는 관행, 불법 관행을 계속해 오십니까? 하여튼 뭐 의원님께서도 저기 국가재정법 제정 때 그 법안 심사 소위 회의록을 제가 좀 확인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국가재정법 입법 당시에도 이런 논의가 있었는데 그렇게 결론이 국회에서 났다 이런 말씀. 그러니까요. 그 부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론은 이제 논란이 있었겠죠. 뭐 검찰 측의 반발도 있을 거고 법무부의 반발도 있었을 거예요. 안 봐도 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관사의 개념을 그렇게 정했다는 것은 일반 원칙에 따라서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전에 뭐 직제정이라든지 정부조직법을 핑계로 다른 말씀 하시는 것은 제가 보기에 정말로 자질을 좀 의심케 하는 정말 실망스러운 답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감사원장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감사원장님 어디 계신가요? 예, 여기 있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볼 때는 국가재정법상 검찰청은 중앙관사가 분명하고 검찰총장이 우리 기재부 장관한테 예산을 신청하고 결산 보고서를 내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이게 국가재정법의 규정 내용입니다. 그냥 통상적인 누구나 읽어보면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감사원이 이걸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은 이때까지 수없이 많은 기간 동안에 이 국가재정법 위반이라는 행위에 대해서 국회가 지적까지 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글쎄, 조금 전에 그 경제부총리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이렇게 논란이 있는 상황으로 저희들이 봤고요. 그래서 뭐 저희들이 이거를 뭐 이게 법 위반이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지금 뭐 입법 취지나 이런 것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걸 저희들이 감안을 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아이고, 국회에서 그렇게 되면 법적 근거도 없는 것을 시정하라고 요구를 했단 말씀입니까? 그 국회에서 시정 요구한 차원은 또 국회에서 하신 차원이고요. 저희들이 감사로서 이걸 접근해서 해결하기는 좀 한계가 감사원은 있었다는 현재 관행이 불법적인 관행이 국가재정법에 합당하다고 지금 그렇게 해석을 하시는 겁니까? 국가재정법에 대한 유권 해석은 또 기재부에서 갖고 있거든요. 저희들은 또 유권 해석하고 있는 기관을 존중하고요. 아니 감사원이 도대체 뭡니까? 예결산의 편성 집행 이런 것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심사를 하지만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헌법과 법률을 지키냐 안 지키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잖아요. 저희도 이렇게 같은 명백히 취지인데. 국가재정법에 위반되는 이런 행태에 대해서 불법적인 관행에 대해서 감사원이 왜 이걸 묵과합니까? 위원님께서는 명백히 불법이라고 얘기하시지만 또 저희들 입장에서는 아까 기재부 장관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논란이 있는 사항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시면 저희들이 이 부분과 관련돼서 고발을 해서 법원의 판단을 좀 받아봐야겠네요. 불법인지 합법인지. 그래 볼까요? 그러기를 원하십니까? 저희들 아니 상식적인 사람이면 그렇게 해석할 수가 없는데 자꾸 딴 핑계를 대세요. 네, 아니 국가재정법 명백히 지금 어긋나는 것이고 국가재정법에 정해진 여러 가지 의무를 우리 기재부 장관도 안 했고 법무부 장관은 침해를 했고 검찰청장도 안 했고 감사원은 또 불법을 눈 감았어요.
국회가 물론 3번에 걸쳐서 시정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놓고 뭐 하실 말씀이 있다고 와서 국민 앞에, 국민 대표 앞에서 무슨 뭐 이게 불법인지 합법인지 불명확하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잘못된 거 아닌가요? 그래서 뭐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거 똑같은 얘기를 제가 반복할 수밖에 없는데요. 좋습니다. 그럼 이렇게 좀 총리께 좀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총리님, 들으셨겠지만은 저는 법률가입니다. 검찰에 오래 근무를 했었고 변호사로도 시장으로도 하다가 이제 국회의원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명백하게 법률을 위반하는 이런 노골적인 불법 행위를 근데 중앙행정기관이 한다는 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나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뽀자하게 해는 이 민주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이런 불법 행위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나 그래서 좀 이해할 수가 없는데 총리께서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실 생각이신가요?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감사원장께서도 그러시고 경제부총리께서도 이것이 불법적인 그런 일은 아니고 입법적인 좀 하자를 고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면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 아마 이런 차원의 말씀을 하시는 것 같기 때문에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의원님께서 이거를 합법적으로 법적인 판단을 한번 받아보고 싶으시다 하시면은 저는 뭐 그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것 같고요. 아니면 이제 이런 예산과 연관돼서 이제 기재부에서 각종 그 세법이나 이런 재정법에 대한 논의를 하실 거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의원님의 생각을 충분히 좀 제기하셔서 뭔가 이런 좀 명확치 않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을 고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 이렇습니다. 검찰총장은 예산 요구서, 결산 보고서, 재정제품 보고서 제출 의무가 국가재정법에 규정돼 있어요. 중앙감사장으로서. 검찰 중앙감사장이 아니다 이렇게 해석하기 전에는 중앙감사장이니까 무조건 이 의무가 있는데 이 의무를 위반을 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국가재정법이 검찰총장에게 부여한 각종 고유 권한과 의무를 법률 근거 없이 침해하는 불법 행위를 저질렀고요. 우리 기재부 장관은 총장에 대한 예산안 편성 지침, 예산 집행 지침, 통보 의무를 위반했습니다. 또 법무부 장관의 위법 행위를 그대로 수용해서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국가재정법 위반을 앞장서서 어겼습니다. 정국을. 또 이 국가재정법을 위반한 예산안과 결산보고서를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대통령의 허위보고에서 승인받아서 또 국회에 제출해서 보고를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공무원의 법령 준수 의무를 규정한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것이고 또 헌법이 부여한 국회 예산안 심의 권한을 침해한 것입니다.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는 감사원장이나 감사원도 경제부총리가 딴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뭐 의원님께서 원하신다면 한번 총리실에서 이 문제를 한번 관계부처하고 분명히 또 법적 검토를 한번 해볼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은 드네요. 그런데 그건 이제 어디까지나 좀 국회에서 이런 문제가 지금 논의될 상황이니까 그렇게 좀 하시면 어떨까 싶은데 의원님께서 원하시면 저희가 우리 총리실에서 전체적으로 한번 관계부처 간에 또 전문가들도 좀 참여시켜서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